잇몸 안에서 치아나 이런 잇몸들이 안 좋아지는 만큼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면 조금 아프면 조금 안 좋구나, 많이 아프면 많이 안 좋구나, 이렇게 환자분들이 스스로 느끼시고 뭐 그러고선도 병원에 안 오시면 내가 아팠는데 안 왔다 뭐 이렇게라도 인지를 하시고 뭐 누구 후회하거나 이러진 않으실 텐데, 괜찮은 줄 알고 계셨다가 검사를 받아보고 충격에 빠지시죠.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치과적으로 이나 잇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궁극적으로 이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입안의 여러 가지 면역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염증 정도랑 통증이 비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아픈데 뭔가 좀 증상은 있지만 애써 외면하시고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두다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제 치과에 방문하시고 치료를 진행해드렸던 그런 환자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여기 좀 금간게 있는데 지금 버티고 있긴 해요. 사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가 많이 안 좋을수록 치과 가기도 창피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상태이기는 하죠. 이 환자분은요,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시고요. 이분도 역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외면하고 아프지는 않고, 또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 외면하고, 이러다 보니까 앞니는 지금 한 2개 남아 있는데 크라운이나 어떤 브릿지 같은 치료가 돼 있었던 이가 빠진 채로 지금 남아 있으시고, 옆에는 부러져 있고, 이런 데는 뭐 뿌리만 남아 있거나 다 빠져 있고, 옆에 있는 송곳니도 잇몸이 다 내려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들은 벌써 이제 뭐 치태 치석과 함께 방출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위치와 아래치아가 만나서 교합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그 교합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걸 교합이 저희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치아, 아래 치아가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치아, 한쪽은 잇몸끼리 맞닿는 그런 상황인 거죠. 치아로만 보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일까요? 관리가 안 좋거나 잇몸이 많이 약하신, 당뇨가 좀 많고 전신질환도 많으신 그런 70대 정도? 요새는 60대도 할머니라고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쯤은 돼야 좀 볼 수 있는 치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치아로 뭘 씹으실 수가 있나요, 실제로? 아픕니다. 우리가 손톱으로 잇몸을 눌러도 아픈데, 이제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 치아들이 잇몸을 누르게 되니까, 우리 그 뭐 이 대신 잇몸이라는 말 있잖아요.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든 여러 보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잇몸으로. 뭐 오래 되시다 보니까 적응은 되셨지만 사실 이런 상황도 좋지는 않습니다. 만성 자극이 있게 되면은 조직에 어떤 좀 좋지 않은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뭐 염증성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덜어는 어떤 증식성 변화나 나쁜 질병으로까지 이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만성 자극들은. 이게 이제 위에 치열인데요. 요건 아마 사랑니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제 어금니 남아 있고, 이제 그마저도 다 잇몸이 좋지가 않고 뿌리만 남아 있고, 그리고 아래도 보시면 어금니 이런 거 뿌리만 남아 있고 잇몸 다 내려가 있고, 교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다 패여져 있고 다 닳아져 있고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살린 게 몇 개일까요? 이 뿌리만 남아 있고, 이제 누가 봐도 빼야 되는 치아들은 다 발치를 했고요. 그리고 앞니 남아 있는 2개도 뭐 약간 치주가 좀 약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요거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살리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 뒤에 2 치아도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살리는 걸로 결정을 했고, 요 치아는 사실은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정출이라 그러는데 잇몸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밖으로 뛰쳐나와 있고 뿌리도 드러나 있고 뼈도 많이 망가져 있어서 이 치아도 발치를 하고 같이 수복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니 요 2개, 뒤에 2개, 위에는 그 4개 치아를 제외하고는 뿌리만 남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아래도 그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아들, 그 다음에 뭐 치료할 수 있는 치아들은 남기고, 그래도 남아있는 뼈들이 통상의 상악동 거상술과 뼈이식술로 임플란트가 이제 충분히 가능할 거로 진단이 돼서 좋지 않은 뿌리들을 다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뼈이식을 시행하고 했던 환자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저희가 교합 고경이라고 합니다. 틀니를 끼신 어르신들이 틀니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합주기가 됩니다. 잇몸끼리 맞닿고.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치아들이 아니라 하나는 잇몸으로 닿을 정도로 교합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아무는 동안에 그 교합 고경을 저희가 찾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이미 이가 없어진 지 한참 돼서 네. 치아의 각도나 이런 것들도 다 변했을 거잖아요. 많이 안 좋죠.
그것도 저희가 이제 다 예측을 해서 만들어 드리죠. 이제 예전 사진 이런 것들도 보고 예전의 인매 이런 것도 반영을 하는데 교합 자체가 무너져 있기는 했어도 남아있는 이들로 어떻게든 좀 유추를 해서 저희가 임시 일을 통해서 임시로 배열을 해보고 실제 치아가 있는 위치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그거에 맞춰서 임플란트 보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최종 보철물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사진이랑 비교해 보시면 없던 것들이 많이 채워졌죠. 그리고 아까 위아래가 무너져 있던 것도 그 높이가 좀 형성이 됐고 그 교합을 찾아주는 그런 시간들도 포함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물론 임플란트 그 픽스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뼈랑 충분히 굳는 시간도 기다렸기 때문에 예후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임플란트 개수도 많고 하니까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수술 받으시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치과 진정마취라는 게 있는데 불안감이나 공포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린 상태에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받으시고 통증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치과 진정마취를 통해서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진정마취 도움 없이 국소마취로만 진행을 하셨던 또 그런 분이었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젊은 나이임에도 이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고 아마도 아프지 않으셨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버티시다가 애써 외면하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가 점점 망가지고 계시다가 용기를 내서 오셨던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렸고요. 젊은 나이에도 이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입안에 뭔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 이러면은 괜찮거니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치과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